안녕하세요, 깍시입니다. 오늘의 주제, 부채 때문에 위기가 온다고?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펼쳐볼까 하고요. 부채가 과연 부정적이기만 할까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부채가 정말로 위험한 것인지 주식시장과 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럼 뒷장에서 이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 부탁드리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채라는 단어만 접하더라도 매우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흔히 이 기업은 부채가 많아, 정부 부채가 많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일단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그 대상에 대해 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혹시나 어떤 분은 또 처음 몇 마디만 듣고 저를 폄하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말할 수 있지만 제 유튜브는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지고 제작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볼 사람만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차피 자신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볼 뿐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부채는 투자의 역사에 흔히 반복된 시나리오로서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이 주기적으로 발생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오고 있던 이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해보자 라는 의도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채는 사실상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사안은 아니지만서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댓글로 부채 이 많은 분들이 부채에 대한 우려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언론에서는 뉴스 기사를 통해서 중국이 여전히 이 빚 대국이며 전 세계 부채의 15%를 차지하고 그리고 미국 또한 70조 달러의 부채가 두려운 이유 금리가 인하하며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 기업 부채와 무역전쟁과 맞물려서 이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 틀린 말은 없다고 보여지지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이런 부채 관련 기사와 유튜브의 내용들은 기사의 제목이 이런 가장된 기사의 제목이 확실히 잘 팔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항상 이를 이용하고 부채에 대한 과도한 기사를 발행하고 이런 기사들이 확실히 대중들에게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유튜버만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매년 부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다, 위기다라고 하지만 실상 몇 년째 틀린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부채, 연예인 일반인들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매번 외쳐왔던 게 사실이지만 다만 항상 우리들은 또 잊어왔고 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극적인 뉴스 기사에 부채 때문에 위험한데 큰일인데 디폴트 온대 라면서 이 공포에 벌벌 떨고 있지만 사실 역사적인 사례를 발치해보면 다만 우리는 그것을 매번 잊고 또 까먹고 기억을 못할 뿐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1972년에는 미국은 과연 파산할 것인가 이 미국 타임지에서 언론은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1983년에는 부채 폭탄이 이 방만한 대출의 세계적인 위험이 된다고 이렇게 자극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1988년 과도한 부채를 진 소비자는 지출을 줄이고 불황이 이어질 것이다라며 연일 경고를 하고 있고 1991년에도 기업의 부채가 과도하다. 2001년에는 호황에는 위험이 있고 주택 소유자들의 부채가 너무 많다. 11년도 똑같습니다. 과도한 부채를 진 개발도상국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연일 경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인 2016년에는 중국발 부채 위기가 거론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아직도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채에 대한 우려는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어 왔지만 역사적으로 계속 성장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를 보면 부채가 지속적으로 우려되어 왔지만 주식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008년 이후 아주 심각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기업 이윤과 세계 GDP는 지속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오히려 부채란 단어에 대해 평소에 우리가 너무 겁먹고 있지는 않았을까.
신용화폐 시스템과 전 세계가 돈과 빛으로 살아가는 국면에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이런 소리를 제가 하면 깍씨는 너무 낙관적이라서 혹은 부채를 너무 사랑해서 이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정부가 무한정 돈을 끌어다 쓰는 걸 저는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개인의 경우 우리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 물건을 구매하고 주식을 매입하거나 채권을 매입하거나 혹은 또 뭐 저축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먹을 것도 먹을 수도 있고 사 입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경우 정말 합리적인 선택으로 돈을 쓰고 부채를 지더라도 매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이고요. 물론 일부의 사람들이 무절제하게 낭비에 낭비를 하며 쓸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것이고요. 반면에 오히려 정부나 이 정치인의 경우에는 이 돈을 자기 돈이라 생각하고 부채를 확대하고 지출을 늘릴까요? 사실상 전혀 그럴 수가 없겠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대단하다고 말해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국민 세금으로부터 돈을 쓸 때 자신의 이익, 오로지 본인 중심의 이익 중심으로 자본을 편성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재선이나 이 선거에 도움이 되거나 업적이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이 지출을 한다는 것이고요. 사실 아무리 비난한다 하더라도 이건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이 동일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과 달리 이 정치, 이 정부의 경우 어느 나라, 어느 정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어쩔 수 없이는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과도한 부채 그리고 무분별하게 남용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주가는 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하락하고 주주들은 분노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적당한 부채는 기업의 이 펀더멘탈에 좋고 차입 비용보다 더 큰 장기 세후 손익을 위해 투자적인 요소로서 긍정적인 측면을 잘 발휘한다는 것을 잘 알 것이고요. 그리고 부채 없이 기업들이 성장하고 연구하고 생산 라인을 추가하고 고용하고 혁신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뭐 경영자, CEO들은 적정한 차입 비용을 비교해 적절한 부채 수준을 뭐 결정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업종별로 이 차이는 날 것이고요. 하지만 업종에서도 차이가 나듯이 기간 산업에서는 예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막대한 중장비와 노동력이 들어가는 대신에 서비스 산업에서는 인건비나 부채율이 높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대략 이야기를 해보면 기업 부채의 경우 회사가 투자를 해야 하고 개발도 해야 되니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상 정부 부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부채는 사실상 유튜브 댓글에 많이 올라오는 내용이기도 해요. 돈을 찍어내면 부채가 너무 늘어나서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 재정적자에 대한 이 두려움이 많은데 사실은 재정 흑자를 더 두려워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 연일 언론은, 미국 정당은 이 재정 적자를 연일 비난하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재정 적자가 연일 비난받아 이 마땅한 걸까요? 이 차트는 미국의 재정 수지 대비 GDP 비율이고요. 이 차트를 보게 되면 1992년도쯤 되겠죠. 이때 바닥을 찍을 때쯤 본격적으로 미국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고요. 오히려 재정 적자가 확대된 국면에서는 이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0년 재정 흑자가 확대되어 아주 깊은 골을 그리는 시점, 이 주가가 강한 바닥 신호를 띠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정 적자가 이렇게 확대가 되는구나 하고 주식을 매도했다면 아주 저점에서 주식을 파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 이 반사적인 짐작은 금물이라는 것이며, 재정 적자 이후 주가 수익률이 이 가파르게 오르고 재정 적자 확대가 주가 폭락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재정 적자 확대가 반드시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왜 재정 흑자보다 차라리 적자가 나을까요? 재정 적자인 정부는 계속 돈을 빌려서 이 지출을 계속 일삼을 것이고요. 정부는 뭐 개인이든 기관이든 기타 단체든 그 돈을 계속적으로 지출을 합니다. 이런 풀린 돈이 다시 돈을 쓰게 되고, 이 돈이 화폐의 유통 속도를 만들며 이 손바뀜이 빠를수록 이 많은 이들이 다시 하나하나
다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바뀜이 빨리 일어나게 되니까 돈의 순환이 살아나게 되고 활력을 오히려 불어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차입도 지출도 없는 상태보다는 차라리 정부가 돈을 지출하고 쓰는 게 이 경제적으로 낫다는 것이고요. 이를 입증하는 증거와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에 있고 오히려 흑자 재정 이후에 주식시장이 활력을 잇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정리 및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과도한 부채는 이번에만 언급된 것이 아니고요. 투자의 역사에 반복된 시나리오여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매번 까먹고 재반복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채를 바탕으로 언론 매체는 이를 자극해서 가장된 기사를 항상 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부채에 대한 지속 우려는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고,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가도 기업도 나라도 계속 성장해 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정 적자의 경우 정부가 돈을 빌려 지출하는 경우가 오히려 화폐 유통 속도가 증대되는 효과를 낳으면서 경기가 회복 국면을 나타내기가 쉽다는 것이고요. 이를 역사적으로 대조해보면 재정 적자가 확대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띈다는 겁니다. 미국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 재정 적자를 꺼려하는 모습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재정 적자가 파국을 이끄는 형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단순히 재정 적자라는 단어적 의미를 가지고 이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